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 통증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멀쩡한데 하고 넘기지만 어느 날 갑자기 숨이 턱 막히거나 밥맛이 확 떨어지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3달만 늦어도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로 굳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조금 과하게 들릴 정도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염증과 노화의 신호가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든 걸 한 번에 되돌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원리가 있고 오늘 그걸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년 건강과 생활의학을 연구해온 박서현 박사입니다. 병원 진료실에서도 또 지역 보건 프로그램에서도 60대부터 80대 어르신들을 수천 명 가까이 만나왔습니다. 연구실 안에서만 자료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어르신들의 생활 변화가 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과정을 직접 관찰해온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드리는 내용은 어려운 의학 강의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바로 따라 할 수 있게 만든 생활 중심 건강 전략입니다. 다만 정확한 진단과 약물 조절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점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 어르신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긴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와 당장 손봐야 하는 위험한 신호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스스로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질문을 드릴게요. 요즘 들어 식사 후 더부룩함이 예전보다 오래 가나요? 평소보다 피로가 쉽게 오고 밤에 자도 개운하지 않나요? 체중이 이유 없이 23kg 정도 줄거나 늘어난 적이 있나요? 손발이 차갑고 저릿저릿한 감각이 자주 느껴지나요? 걷다가 숨이 조금씩 차는 느낌이 예전보다 빨라졌나요? 이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그건 나이 탓이 아니라 몸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바로 이 신호들을 어떻게 가라앉히고 3달 안에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몸이 아프기 전에 보내는 신호는 대부분 아주 미세합니다. 기침처럼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배가 콕 찌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 대신 피곤함이 길어지고 잠이 얕아지고 소화가 예전처럼 되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심코 넘기고 그게 몇 개월, 몇 년 쌓이면 질환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박 박사님, 저는 특별히 아픈 데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훅 왔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았지 위험한 신호일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늘 안타까웠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몸의 흐름을 알아채셨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위험 신호와 나이에 따른 변화를 구별할 수 있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드릴 이야기는 겁만 주는 정보가 아닙니다. 몸의 흐름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실제 어르신들의 경험과 생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일상적 언어로 비유를 섞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내용 중에는 내가 이래서 요즘 힘들었구나 하고 바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걸 3달만 해보면 정말 달라질 수 있겠네 하고 기대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그냥 마음 편히 들으시고 내 몸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 질문 하나만 품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확인해온 몸의 흐름 이야기 그리고 다시 되돌리는 방법을 조금 더 깊게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변화가 왜 생기는지 그 뿌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다 달라도 제가 수년간 진료실에서 정리해보면 결국 몇 가지 큰 원인으로 모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앞으로 어떤 생활을 바꾸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또렷하게 보이거든요. 첫 번째 원인은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위와 장이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소화효소 분비가 줄고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면서 예전과 같은 식습관이 그대로 유지되면 속이 답답해지고 가스가 차고 식후 피곤함까지 따라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아침엔 밥맛이 없어서 빵으로 때운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 음식 밀가루 위주 식습관은 장내 염증을 키우기 아주 쉬운 조합입니다. 장에 염증이 생기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먹어도 힘이 안 나죠. 또 혈당이 빠르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대부분 이렇게 넘기지만 사실은 식습관 변화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와 긴장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스트레스는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 문제, 경제적 고민, 건강 걱정까지 겹치면서 마음이 쉴 틈이 없어지죠. 스트레스는 몸속에서 코르티솔이라는 긴장 호르몬을 계속 올립니다. 이 호르몬이 오래 높아지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위장은 움츠러들어 소화가 더뎌지고 면역력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감기에 걸려요. 요즘 들어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같은 말이 나오는 겁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치고 있다는 신호죠. 제가 어르신들께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풀리면 몸도 풀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 있으면 몸도 굳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는 전신을 흔드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약물의 영향입니다.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위장약. 나이가 들면 약을 하루에 두세 가지 이상 복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약들이 각각 필요하지만 오래 복용하다 보면 위산이 줄어 소화가 잘 안 되고 간과 신장 부담이 생기고 장내 세균 환경이 나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위장약을 오래 드시면 음식물이 위에서 오래 머물고 장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늦어지면서 더부룩함이 심해지죠. 또 일부 약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약이 문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약물과 생활습관의 균형이 흐트러지면 몸이 쉽게 무너진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번째 원인은 운동 부족입니다. 걸어 다니니까 운동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걷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 2030분은 숨이 약간 찰 정도의 걷기를 해야 근육 혈관 관절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아주 느린 속도로 10분 정도 걷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로는 근육이 금방 빠지고 혈액순환이 떨어져 손발 냉증과 근력 약화가 빠르게 옵니다. 문제는 운동 부족이 심장과 뇌 기능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줄어들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이 좁아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기억력이 흐릿해진 것 같아 아침에 머리가 맑지 않아 같은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다섯 번째 원인은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잠은 몸의 재생시간입니다. 특히 뇌세포는 잠을 자는 동안 정리청소가 이루어지는데 수면이 얕으면 이 과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몸 전체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셈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만성 피로가 계속 쌓이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모든 변화를 크게 좌우하는 것이 노화 자체입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어떤 분은 70세인데 55세 같은 몸을 유지하시고 어떤 분은 65세인데 이미 80세 같은 몸 상태가 되기도 하죠. 이 차이는 유전보다도 생활 습관과 염증 수준의 차이입니다. 즉,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조절 가능한 노화가 있고 급격히 망가지는 노화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6가지가 서로 얽혀서 소화 문제, 피로감, 통증, 불면,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을 만들게 됩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흐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인을 살펴봤고 이제부터는 이 원인들이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을 하나씩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왜 한 군데가 흔들리면 다른 장기까지 영향을 주는지 조금 더 깊게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몸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따로따로 움직이는 부품의 집합이 아니라 전부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건강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어느 한 부분이 흔들리면 그 여파가 다른 장기에 이어지고 결국 눈에 보이는 증상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도 가장 많이 드리는 설명이 바로 이 연결 구조 이야기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장과 뇌의 연결입니다. 장 안에는 수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단순히 음식 찌꺼기를 처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분과 수면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의 절반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장이 염증으로 붓고 기능이 약해지면 뇌로 가는 신호도 흐려지고 불안감, 우울감, 불면 같은 현상이 따라옵니다. 속이 불편한데 이상하게 마음도 가라앉는다. 배가 더부룩한 날은 잠도 유난히 얕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장-뇌 연결 때문입니다. 장에 불이 나면 뇌도 연기를 함께 들이마시는 셈이죠. 두 번째는 혈관과 심장의 연결입니다. 혈관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심장이 보내는 혈액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배관 시스템입니다. 배관이 단단하고 매끈해야 물이 잘 흐르듯이 혈관도 탄력이 있어야 피가 막힘없이 흐릅니다. 그런데 오래된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습관으로 염증이 생기면 혈관 벽이 서서히 두꺼워지거나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심장은 더 강하게 피를 밀어내야 하니까 부담이 늘고 가슴 두근거림이나 숨참 증상이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이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혈관부터 먼저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즉, 심장은 늘 최선을 다하지만 길이 좁아지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장과 관절의 연결입니다. 이 이야기 들으시면 많은 어르신들이 놀라십니다. 장에 염증이 생기면 면역계가 과민해지는데요. 이때 몸은 적군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관절까지 공격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장 상태가 나쁜 어르신들에게 관절통, 손가락 뻣뻣함, 무릎 통증이 흔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관절만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는 분들은 대체로 장 환경이 함께 나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조용한 연쇄 반응이죠. 네 번째는 근육과 뇌의 연결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뇌의 혈류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충분하면 몸 안에 피가 안정적으로 퍼지고 뇌까지 산소를 잘 공급합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피가 흐르는 길도 좁아지고 뇌가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집중이 잘 안 돼요. 아침에 머리가 안 돌아가요 같은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근육은 움직이는 뇌라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과 전신 회복의 연결입니다. 잠은 우리의 몸이 스스로를 고치는 시간입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잘 때 뇌세포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수면이 얕아지면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곤함이 쌓이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간혹 이상하게 아침부터 몸이 무거워요라고 호소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수면 장애와 장혈관 문제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이처럼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전신 건강을 지탱하는 기초 체력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구조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해 볼게요. 장 상태가 흔들리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 기분이 무너지고,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이 과로하고 근육까지 약해지고, 근육이 줄어들면 뇌에 피가 덜 가고 기억력과 판단력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더 빨라집니다. 즉, 몸은 각각의 장기가 따로 아픈 것이 아니라 서로 끌어당기고 서로 무너뜨리는 연결 구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만 치료해서는 전체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몸을 한 덩어리로 보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앞으로 어떤 생활 습관을 바꾸고 어떤 식품을 선택해야 할지
분명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연결 구조가 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떤 변화가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는지 좀 더 실감 있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실제 사례들입니다. 겉으로는 전혀 다른 증상을 겪고 계셨지만 몸속의 흐름은 아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걸 들으시면 아, 내 몸도 이런 과정일 수 있겠구나 하고 금세 감이 오실 겁니다. 먼저 72세 이병도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처음 저를 찾아오실 때 한숨을 크게 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박사님, 저는 어디가 아픈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몸이 계속 삐걱거리는 느낌이에요. 겉으로 봤을 땐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걸음도 빠른 편이고 말도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식사 후 더부룩함이 자주 있었고 밤엔 두세 번씩 깨고 아침이면 입안이 텁텁하고 힘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후가 되면 허벅지에 힘이 빠져서 오래 서 있기도 힘들고 손가락 관절이 뻣뻣해 컵을 잡는 것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르신도 계속 나이 들어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셨던 거죠. 저는 어르신의 이런 흐름이 장뇌 관절 근육이 연결되어 흔들리는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이 어르신은 아침을 거의 드시지 않았고 점심은 간단히 빵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녁엔 밥 한두 숟가락 드시고 바로 누워 피곤함을 풀려고 하셨죠. 이런 패턴은 장내 미생물을 가장 빠르게 흐트러뜨리는 생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장이 약해지니 뇌가 지치고 뇌가 지치니 수면이 흔들리고 수면이 흔들리니 근육과 관절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구조가 반복된 겁니다. 제가 어르신께 아주 간단한 생활 원칙과 함께 오늘 나중에 설명드릴 핵심 습관을 추천해드렸습니다. 이 어르신은 놀라울 정도로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딱 3달 후 다시 오셨을 때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 박사님, 숨이 훨씬 편해요. 밥 먹어도 체한 느낌이 없고 밤에 깨는 것도 줄었어요. 심지어 무릎 통증이 가라앉아서 산책 시간이 전보다 20분이나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요즘은 어떤 게 제일 좋아지신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몸이 잠시 동안이라도 가볍게 느껴지는 게 그게 제일 좋아요. 이 말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의 느낌이 하루를 결정합니다. 아침이 가벼워진다는 건 몸 전체의 흐름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68세 김정임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하루 종일 피곤해서 활동량이 줄고 밤에는 거의 누워 계셨습니다. 손발이 저릿하고 갑자기 심장이 쿵 하고 치는 날도 있어서 응급실을 몇 번 다녀오셨습니다. 하지만 심장 검사는 늘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생활 기록을 차근차근 듣고 약물 복용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고혈압약과 위장약을 오래 복용하고 계셨고 무릎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자주 드셨습니다. 게다가 스트레스가 많아 하루 3끼 모두 식사가 불규칙했죠. 몸의 흐름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위장 기능이 떨어지니 음식물이 오래 머물고 장이 굳어지니 혈당 변동이 생기고 이 변동이 혈관을 압박해 심장이 부담을 느끼는 구조였습니다. 심장이 나쁜 게 아니라 심장이 쉬지 못하는 환경이 계속 쌓였던 겁니다. 이 설명을 드리자 어르신은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위랑장이 원인이었나요?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몸의 문제는 늘 한 군데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관절이 아파도 장이 원인인 경우가 있고 심장이 두근거려도 혈관이 먼저 흔들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정임 어르신에게도 조금씩 생활을 바로잡을 수 있는 원칙을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장과 혈관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어르신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밤에도 덜 깨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보다 덜 무거운 느낌이에요. 가장 놀라운 건 괜히 불안해서 가슴이 울컥하는 느낌이 없어졌어요. 이 말이었습니다.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장, 혈관, 심장, 뇌의 연결이 바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두 어르신 이야기는 아주 대표적인 흐름입니다. 크게 아픈 곳은 없는데 여기저기 불편하고 하루가 무겁고, 그런데 검사는 정상이 나오고 시니어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 흐름을 이해하고 맞는 방향으로 몸을 돌려놓으면 3달이면 충분히 체감할 만큼의 변화가 옵니다. 그게 제가 오랫동안 어르신들과 함께 보아온 결과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그 변화의 핵심이 되는 특정 식품과 생활 습관의 황금 조합을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몸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왜 어르신들의 회복 속도를 빠르게 만들었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식품과 어떤 습관이 이병도 어르신과 김정임 어르신의 건강 흐름을 바꿔놓은 걸까?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복잡한 보충제나 특별한 약이 아니라 몸의 염증을 낮추고 피를 부드럽게 흐르게 만들며 장을 안정시키는 하나의 기본 조합입니다. 저는 이걸 노년 회복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이 루틴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따뜻한 물 항염 식품 순환을 돕는 움직임입니다. 이 조합이 왜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효능은 전신 염증을 낮추는 힘입니다. 대부분의 노년 질환은 염증에서 출발합니다. 관절염도 염증, 소화장애도 염증, 혈관 문제도 염증, 심지어 우울감 불안감까지도 뇌속 염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항염식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생강이나 강황, 계피 같은 식품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만드는 경로를 단순하게 말해 잠시 쉬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불이 난 곳에 물을 끼얹으면 연기가 잦아들 듯 염증을 만드는 효소의 활성이 줄어들면서 몸 전체가 한결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런 작용은 여러 해외 연구에서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항염식품을 꾸준히 섭취시키면 관절 통증과 소화 불편감이 1530% 정도 완화됐다는 데이터를 저는 여러 논문에서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심장과 뇌의 부담을 줄여주는 작용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가 끈적해지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혈액 속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염식품과 따뜻한 물의 조합은 이 점에서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피가 흐르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여기에 생강계피처럼 혈관을 확장시키는 성질을 가진 식품이 더해지면 심장이 피를 밀어내는 데 들어가는 힘이 줄어들어 전신 피로가 크게 감소합니다. 김정임 어르신이 심장이 덜 쿵쾅거린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원리입니다. 심장이 쉬면 온몸이 쉽니다. 세 번째 효능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바로잡는 작용입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뇌도 맑아지고 기분도 안정을 찾고 수면의 질도 좋아지는 것은 이미 의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따뜻한 물,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 그리고 항염작용이 있는 재료들은 장이 과도하게 긴장된 상태를 풀어주고 유익균이 자리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은 마치 전신 건강의 거점과도 같습니다. 이 거점이 안정되면 관절 혈관뇌가 순서대로 좋아지는 변화가 이어집니다. 이병도 어르신이 아침이 가벼워졌다고 하신 부분도 바로 장 기능이 회복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네 번째 효능은 혈당 변동을 완화하는 작용입니다. 나이 들수록 혈당이 예전보다 더 출렁거리는 이유는 근육량이 줄고 장 기능이 떨어지고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루틴은 그 출렁임을 최소화해 몸이 안정된 리듬을 찾도록 돕습니다. 특히 계피는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여러 곳에서 발표됐습니다. 밥만 먹으면 졸리고 힘 빠지는 느낌이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기분도 안정되고 오후 피로가 확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수면 질을 끌어올리는 효과입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혈관이 편안해지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가 조금씩 진정됩니다. 교감신경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 활발해지는 신경입니다. 밤에 이 신경이 꺼지지 않으면 자도 깊게 자지 못합니다. 그런데 따뜻한 물과 항염식품은 그 과열된 신경을 노곤하게 만들어주는 부드러운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나 뒤척임이 많은 어르신들이 이거 시작하고 나서 잠이 조금씩 깊어졌다고 하시는 게 아주 흔한 반응입니다. 여섯 번째 효능은 관절 보호작용입니다. 관절은 염증에 가장 민감한 조직 중 하나입니다. 관절이 붓는 이유는 관절 내부에 미세염증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항염식품은 관절 주변의 미세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관절 안쪽까지 영양과 산소가 잘 공급돼 통증이 서서히 완화됩니다. 실제로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 대부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걷기 시작할 때 무릎이 덜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모든 작용이 합쳐지면 몸 전체가 덜 막히고 덜 뻣뻣하고 덜 지치는 상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노년 회복 루틴의 핵심 효과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이 루틴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황금 조합과 구체적인 레시피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하기 쉽게 아침, 점심, 저녁 각각의 활용법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변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효과가 있었던 내용만 골라서 정리해드린 겁니다. 이만큼은 제가 감히 제가 누구보다 오래 지켜본 노년 건강의 흐름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더 이상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중 단 하나라도 직접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내가 요즘 덜 피곤하네. 아침에 몸이 가볍네. 이렇게 놀라운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변화는 어느 누구도 대신 만들어 줄 수 없고 여러분이 직접 시작해야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부모님, 형제, 친구분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누군가의 삶을 단 하루라도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이 나이와 상관없이 더 건강하게,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검증된 건강 정보와 실천법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의 건강 루틴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응원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변화가 찾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봅시다.